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 검열과 같은 각종 통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히틀러는 당시 독일 사람들이 말해도 되는 것, 말하면 안 되는 것, 사용해도 되는 단어, 안 되는 단어, 생각해도 되는 것, 생각하면 안 되는 것,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등 사회 전반 영역에서 시민들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는 것에 성공했죠. 근데 혹시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조차도 통제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과거에 있었던 권위주의적인 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날과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이 이러한 통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독일 친구가 빵에 대해 얘기해 준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빵은 버터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리고 저 빵은 너무 좀 숭숭 뚫려 있는 것 같아. 독일에서 먹는 빵은 맛이 담백하고 속이 꽉 차 있는데 말이지. 저는 이때 친구가 통밀빵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하는 세계사 채널을 통해 통밀빵에 대한 기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오랜 전통이 아니라 나치 시대 일부 유산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건강한 식단이 강하고 탄력적인 군대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를 엄격하게 통제했고, 특정한 음식 같은 경우는 소비를 크게 장려했죠. 예를 들어 그는 고기, 설탕, 그리고 다른 가공식품의 소비를 억제하면서 통밀빵과 야채의 소비를 장려했습니다. 또한 버터, 치즈, 그리고 다른 유제품들이 건강한 식단에 필수적이지 않다고도 열심히 선전했는데요. 전쟁 준비에 들어가야 할 국가 자원이 이런 것들을 생산하느라 사용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히틀러는 또한 그가 아리아 인종의 타락과 싸우기 위해 건강한 식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술, 담배와 같은 특정한 음식들이 몸과 마음에 해롭고 그것들이 독일 사람들의 쇠퇴에 기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치 정권이 내세운 식단 변화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쟁을 준비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식량의 자급자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값비싼 식료품의 수입, 예를 들면 버터와 같은 제품의 수입을 줄이고 수입 곡물의 대체품으로 감자와 다른 채소들의 재배를 권장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이념적인 신념, 경제적 요인, 그리고 전쟁 준비를 위한 실질적 필요성이 당시 독일 국민들의 식단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의 유사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World Economic Forum,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이 기구는 특정 범세계적인 아젠다를 형성하고 정치, 기업 및 기타 사회 지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 실은 저는 WEF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연초만 되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다더라, 이런 것들이 언론마다 대서특필되는 것을 보고 저 기관이 대체 뭔지 알고 저렇게 퍼나르는 거지 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언론이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단체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무엇을 푸시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제 눈에는 대중들에게 특정한 세계관을 강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제 말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각자의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와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가치와 세계관을 만들고 구성원들이 그 가치를 수용하고 따르도록, 따라서 결국에는 개인의 주권과 자유를 더욱 침해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내세우고 있는 아젠다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속성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위해 개인의 주권과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곤충을 먹어라. 세계경제포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사람들이 고기 대신 곤충을 먹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곤충식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단백질 섭취가 충분히 된다, 기후에는 더 좋다 등의 연구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런 학계가 어떤 펀딩을 누구로부터 받고 있을까요? 이는 구독자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구글링 할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를 적게 써라.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도 결이 비슷합니다. 언젠가부터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사회악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에너지가 근대적 인간의 삶의 가장 근원 아닌가요? 에너지 없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인류 문명의 에너지 사용, 이 단 하나만의 주제로
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더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단 모든 논리적 과정과 예시들을 생략하고 결론 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에너지를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네, 에너지 사용이 왜 나쁜 거지?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우측 상단의 카드를 확인해 보시고 추천드리는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행복해 해라. 최근 논란이 된 어떤 문구입니다. You will own nothing and you will be happy.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행복한 당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의 솔직한 심정은 매우 소름 끼친다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치권을 없애려는 의도가 담긴 상당히 소름 끼치는 생각으로 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그 사회가 번영하는지 몰락하는지, 그 안에서 인권은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6.25 전쟁 이후 한반도가 바로 그 사회적 실험의 현실판이었고 우리 모두 실험 결과가 어떤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무소유 아젠다와 더불어 Great Reset, Build Back Better과 같이 세트로 홍보되고 있는 것들, 이 역시 사회를 더욱 중앙 집중화 방식으로 그리고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보이니 제 눈에는 개인의 주권과 자유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WEF는 글로벌 정치 및 경제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조직으로서 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는 대의 명분은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제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고기 대신 벌레를 먹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 것, 고귀한 목표처럼 보이는 것들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최근 몇몇 은행들의 파산 소식과 더불어 CBDC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미디어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은행 예금은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우처럼 은행이 파산하면 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하지만 CBDC는 그런 걱정이 없고요. 저는 이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CBDC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개인을 통제하고 금융 자유를 제한하는 또 다른 도구로서 누가 언제 심지어 무엇을 사는데 쓸 수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개인의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저희 주장이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연구되고 있고 심지어 각국 중앙은행들이나 IMF 같은 기관들도 이런 내용들이 담긴 보고서들을 여과 없이 대놓고 발간하고 있죠. 너무 음모론 같다고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이후 풀린 재난지원금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만 쓸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저는 전 세계인들에게 뿌려진 재난지원금을 CBDC의 프로토타입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유형의 거래를 잠재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즉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WEF에서 말하는 아젠다들과 결합하면 또 어떨까요? 마트에서 소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당신은 이번 달에 소비할 수 있는 육류를 이미 모두 소비하셨습니다.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기를 더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결제가 거절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하다는 점이 정부가 그런 카드를 쥐고 있다는 점 자체가 사회적 통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남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부 및 중앙은행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마치 평행세계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본인이 관리를 소홀히만 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 전 세계에서 벌어진 모금 활동이나 캐나다에서 벌어진 백신 반대 트럭 기사들의 시위 등을 보면 알 수 있죠. 비트코인의 검열 저항성은 이처럼 매우 뛰어난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빼앗길 수 없는 사유지상권,
생각나시나요? 마치 내 머리와 가슴에 담긴 음악처럼 그 누구도 비트코인 비밀키를 생성하는 것,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이 가진 철학은 현재 몇몇 정부가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시도하는 것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비트코인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권위주의적 통제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죠. 정부나 WEF 같은 특정 조직이 사람들의 삶에 점점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트코인은 그러한 통제에 저항하고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답인 것입니다. 당신이 비트코인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반대하는 것이다. 즉, 반비트코인은 반자유주의나 다름없다. 자, 이런 얘기 처음 들으면 다소 격해 보이는 주장인데 어떠신가요? 이제는 조금 납득이 되실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